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천간에 대해서 했죠. 그래서 갑을병정, 무기경시, 인계가 뭐냐. 그래서 간단히 다시 한번 복습해드리면 갑은 대림목, 커다란 나무, 아름드리 나무를 상징한다. 그러니까 꼭 그 갑이 그러면 꼭 큰 나무냐 이게 아니라 우리가 그냥 상징으로 비유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갑은 큰 나무와 거목과 비교를 하고 을은 화초목, 그 다음에 병은 태양, 정은 등촉불, 그 다음에 무는 대지, 기는 옥토, 경은 커다란 원석이나 무쇠, 신은 주옥, 임은 대수, 개는 감노수. 그래서 이렇게 음양을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천간과 지지에 천간의 10개인 식간과 땅에 있는 지지 12지를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오늘은 이제 그 우리가 사주 명리학에서 아니면 이 동양 철학에서 가장 기본적인 단위, 엘레멘트라고 하는 단위가 있어요. 그 단위가 뭐냐면 우리가 숫자로 집어넣어 갖고는 알 수가 없는 거를 우리만의 어떤 형상화시킨 바코드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 바코드를 만드는 것을 우리가 육식갑자라고 한다. 육식갑자. 그래서 육식갑자를 아셔야만이 모든 것이 전부 이걸로 나온다. 갑자, 을축, 병인, 정묘 전부 이러한 표시로 나오는 거니까 그거를 봐야만이 우리가 오늘 2011년에서 4월 28일, 27일 그걸 날짜로만 집어넣으면 알 수가 없는 거를 바코드 육식갑자로 돌리면은 오늘이 무슨 날이구나, 어떤 기운을 갖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있는 천간을 천간은 식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갑, 을, 병, 정, 무, 기, 경, 신, 인계라고 하는 바로 식간이 있죠. 그래서 갑을목, 병정화, 무기토, 경신금, 인계수. 그래서 갑을 목이라고 하고 병정을 화라고 그러고 무기를 토, 경신금, 인계를 수라고 한다. 그래서 천간은 식간이기 때문에 10개로 끝나죠. 그 다음 지지가 있죠. 지지. 그래서 천간은 10개고 지지는 12개를 의미한다. 그래서 지지는 자, 추, 그다음에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그래서 지지는 12개가 이렇게 있죠. 그래서 자, 축, 인묘, 진사음이 신유술해. 그래서 이것이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그 다음에 11번, 12번 이런 순서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1번, 3번, 5번, 7번, 9번, 11번은 우리가 양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갑목은 양목, 병화는 양화, 무토는 양토, 경금은 양금, 임수는 양수. 그래서 바로 양이라고. 짝수 번째에 있는 을, 정, 기, 신, 개는 전부 음간이다. 그래서 양간과 음간을 구분하게 되죠. 또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바로 1번인 자수는 양, 그 다음 축은 그래서 양수, 음토, 양목, 음목, 그 다음 지는 양토, 사는 음화, 오는 양화, 미는 음토, 신은 양금, 유는 음금, 그 다음 술은 양토, 해는 음수. 그래서 음양이 순서로 1, 2, 3, 4, 5, 7, 8, 9, 10, 11번, 12번까지 지지는 나오게 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숙제를 냈었죠? 숙제. 자, 여기 어디에요? 여기는. 가운데 여기. 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잡는 걸 우리가 육갑을 짚는다. 그래서 이것을 아시면 앞으로 상당히 굉장히 쉬워요. 모든 것이. 그래서 이거를 꼭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해 이거를 반드시 오른손, 왼손 엄지로 이렇게 짚어나가는 꼭 이해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자, 이 육식갑자를 만드는 것은 뭐냐면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을 조합을 시키는 거예요. 육식갑자가 뭐냐 하면은 하늘의 식간이라는 갑을병정, 무기경시, 인계라는 10개의 기가 있죠. 또 땅에는 12개의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이라는 12개의 기가 있어요. 이 하늘의 기와 땅의 기를
각각 한 1대1씩 조합을 이렇게 쭉쭉 많이 나가는 것이 육식갑자예요. 육식갑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는 인문과정이니까 조금 이제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걸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는 거죠. 자, 1번 대 하늘의 1번인 갑과 땅의 1번인 자가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갑자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갑자. 그 다음 2번과 2번이 만나겠죠. 그러면 갑자 다음엔 을축이 된다. 을. 병인. 그 다음에 정묘. 무진. 그 다음에 기사. 경호. 이건 외우는 게 아니에요. 이거 육식갑자 외시겠다고 막 하시는 분인데 절대 외울 것도 없습니다. 이거는 경호, 그 다음에 신미, 그 다음에 임신, 계유. 자, 여기까지 하다 보니까 하늘의 10개는 다 끝났는데 지진은 또 2개가 남았어요. 그죠? 2개가. 그래서 이게 뭐가 남았냐니까 술과 해가 남았어요. 해가 11번과 12번이 남았죠. 이 육식갑자라고 하는 것은 이 처음에 갑부터 천간의 갑과 지지의 자가 시작을 해서 갑자부터 시작해서 쭉 1대1로 천간과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이 서로 만나서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의 단위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갑자, 을축, 병인, 정묘, 무진, 기사, 경호, 신미, 임신, 계유. 이거를 우리가 대표 주제가 누구냐? 1번 토지가 갑자죠. 그래서 갑자 집안이라고 그래 이거를. 갑자 집안에는 그러니까 몇 명이냐면 10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갑자가 제일 대빵이고, 그렇죠? 최고고 쭉 이제 가족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갑자순이라고 그래요. 갑자 가족을 한자로 하면 갑자순, 갑자순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갑자수에는 10개의 즉 하늘의 기운 개와 땅의 기운 유가 만나서 개유로 그래서 끝났어요. 둘이 남았어요. 이 둘을 우리가 의붓자식이라고 해요. 의붓자식. 이 갑자의 집안에서는 얘가 짝이 없잖아요. 하늘과 땅을 만나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의붓자식이니까 갑자 집안의 술과 해는 따돌림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구성원이 아니고. 그러니까 얘들이 열받잖아요. 그죠? 열받으니까 그럼 나도 그러면 뭐예요? 일가를 창립해야 되겠다. 이참에 분가를 해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가를 하다 보니까 천간이 끝났잖아요. 다시 천간에 1번을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간 1번과 지지 11번이 만나는 거예요. 11번.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갑술. 그 다음에 차례로 이제 천간 1번이니까 그 다음 천간 2번이죠. 천간 2번과 지지 해. 그래서 을해. 그 다음 천간이 병이죠. 병인데 지지는 이제 뭐가 남았어요? 술해 다 끝났잖아요. 다시 자로 올라가야죠. 그래서 병자. 그 다음에 을축. 병정축. 그 다음에 무인. 그 다음에 기묘. 그 다음에 경신. 신사. 그 다음에 임오. 그 다음에 개미. 그 다음에 천간이 또 10개 다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남은 식구가 이게 뭐가 남았어요? 오미가 남았죠. 오미가 그러니까 신유 수레가 남은 거예요. 신유 수레. 근데 이미 수레는 한번 여기 다시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남은 게 뭐가 남으면 신과 유가 남은 거예요. 짝을 못 이룬 게. 그러니까 이 갑술 집안, 즉 첫째 집안이 종갓집이 갑자 집안이고 이제 둘째 집안이 갑술 집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파가 있잖아요. 저기 전주 이씨 무슨 공파 파가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종갓집이고 이제 여기는 둘째 집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갑자순,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갑자파, 이거는 갑술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술 집안이 또 형성이 돼요. 형성이니까 여기에 또 신유가 또 의붓자식 모양으로 또 이렇게 남는다는 거예요. 짝이 안 맞아서. 그래서 요 신유를 제쳐놓고, 그러니까 요 갑술 집안에서는 신유가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 그러니까 위력이 없는 거예요. 짝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얘도 뭐예요? 그럼 나도 이참에 또 분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요 신이 어디로 붙어요? 다시 1번 갑과 붙죠. 그래서 갑신이 돼요. 갑신. 또 유는 을이 붙죠. 그래서 을유. 그 다음은 똑같아요. 다시 병, 유 다음엔 술이죠. 술. 그 다음에 정, 술 다음엔 해. 다시 여기는 이제 뭐가 나요? 병정, 그 다음에 무가 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무, 해 다음엔 뭐예요? 무자.
그죠? 그다음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손바닥을 하는 것은 여기다 갑을 갖다 붙인단 말이에요. 갑, 을, 병, 정, 무, 기, 경, 신, 임, 개. 그럼 여기 뭐예요? 개. 자리가 무슨 자리예요? 유 자리죠. 그러니까 개유. 개유에서 끝났어요. 그렇죠? 그럼 다시 이제는 뭐예요? 갑부터 시작하면 돼요. 갑. 그럼 갑술이죠. 갑, 을, 병, 정, 무, 기, 경, 신, 임, 개. 그러면 뭐에서 끝났어요? 미에서 끝이잖아요. 개미. 개미. 다시 갑은 그 다음부터 갑부터 시작합니다. 갑, 을, 병, 정, 무, 기, 경, 신, 임, 개. 그럼 오미 개사에서 끝났죠? 개사. 그럼 다시 또 갑오지방이 생기는 거예요. 갑, 을, 병, 정, 무, 기, 경, 신, 임, 개. 그러면 개묘가 되겠죠. 개묘. 또 다시 갑, 을, 병, 정, 무, 기, 경, 신, 임, 개. 그러면 여기는 뭐예요? 개축. 그 다음에 갑인부터 갑, 을, 병, 정, 무, 기, 경, 신, 임, 개. 그러면 개해. 그래서 갑자에서 시작해서 이 집안의 제일 막내가 누구냐면 개해란 말이에요. 개해. 그래서 이렇게 돌리면은 몇 번을 돌려야 되느냐? 60번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60번. 그래서 60번을 돌리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60, 환갑을 바로 60이라고 하는 거고, 이 60번을 돌리는 동안 갑이 몇 개가 나오냐? 갑이 6번이 나온단 말이에요. 6번이. 그래서 그걸 육갑이라고 하는 거예요. 육갑. 갑이 6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집안이 몇 개 집안이에요? 육갑. 갑 집안이 6명의 집안이 있다. 파가 6개 파가 있다. 그 파에 속하는 것은 각각 몇 개씩이에요? 10개씩. 10개씩에서 총 6 곱하기 10이니까 60개. 그래서 그걸 60갑자라고 한다는 거예요. 60갑자. 그래서 한 바퀴를 다시 돌리면 그 다음에 다시 뭐가 돼요? 갑자. 다시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한 바퀴를 돌았다. 그래서 1순을 했다. 그래서 그걸 6순. 그죠? 우리가 회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갑이라고 하죠.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한 바퀴 돌고. 그래서 을, 병, 정, 무. 한번 그러니까 이걸 해보면 돼요. 기축. 그죠? 무기. 그 다음에 경, 축 다음에 인이죠? 경인. 그 다음에 신묘. 경신, 임진. 그 다음에 개사. 그러니까 여기 남는 건 뭐가 남았냐면 진사가 끝났으니까 진사로 끝났으니까 오미가 남았죠. 그래서 오미는 또 외톨이가 됐다. 그래서 오미가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갑오. 그 다음에 가보면 그 다음 집안이 뭐가 되겠냐 하면 자술신오니까 그 다음에 갑신이 되겠죠. 갑신 집안. 갑진 집안 다음에 다시 이제 갑인 집안이 돼요. 갑인 집안. 그래서 쭉 이렇게 해보면은 여기는 오미에서 끝났죠? 여기는 이제 진사가 끝난다. 진사가 외톨이고 그 다음엔 인묘가 그 다음 다시 여기는 자축. 그래서 이 갑오 집안 제일 끝이 뭐가 되냐면 개해가 나오겠죠. 개해. 그래서 이것이 60갑자라는 거예요. 60갑자. 이 60갑자가 가장 우리 동양 철학, 즉 미래 예측을 하는 동양 철학의 동양 오술에서 가장 필요가 아니라 가장 보편되어 있는 바코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알아야만이 이걸로 이걸로 변형을 시켜야만이 우리가 청간의 기운이 어떻고 지지의 기운이 어떻고 저것이 어떻게 변화를 하고 어떻게 융합을 하고 생을 어떻게 하고 극을 어떻게 하는가를 보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단지 숫자상으로 몇 년 몇 월 며칠 갖고는 그것이 안 나타나니까. 그래서 이 60갑자가 바로 우리 음양오행에서 가장 기본적인 단위예요. 단위. 그러니까 이 단위를 모르면은 풀 수가 없죠. 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위를. 근데 60갑자를 굳이 외울 필요가 없다. 자, 올해가 무슨 년이에요? 신묘죠. 그럼 묘에다가 신을 갖다 붙이면 돼요. 여기가 신묘, 올해. 자, 작년은 신 다음에 신저에는 뭐예요? 경이죠. 거꾸로 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경인. 재작년은 경 밑에 뭐예요? 기 아니에요. 기. 기축. 무자. 그죠? 무자. 그다음에 정해. 그다음에 병술. 이게 갖다 붙이면 그다음 올해가 신묘죠. 내년은 신 다음에 뭐예요? 임이죠. 그러니까 내년이니까 임진. 후년은 개사. 그다음에는 인계니까 다시 갑오.
을미 이렇게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손바닥에만 이것만 붙이면은 바로 내가 태어난 해가 언제인지, 내가 태어나고 10년 뒤가 무슨 해인지 이걸 다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장 기본판인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수래라고 하는 이 판에다가 천간만 갖다 붙이면 60갑자가 돌아 나온다 하는 거죠. 앞으로 이걸 갖고서 이젠 우리가 배우는 합, 충, 형, 파, 해, 무슨 귀인, 신살 이런 게 전부 이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이 안에. 그러니까 손바닥만 들여다보면 굳이 안 외더라도 기억이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꼭 기억하자.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수래. 그래서 60갑자라는 것이 단위가 나와요. 그래서 지금 갑오 다음엔 이제 을미가 되겠죠. 그렇죠? 을미. 갑진 다음에는 진 다음에는 진사죠. 을사. 갑인 다음엔 을묘. 이런 식으로 쭉. 그러니까 갑만 6개가 아니라 을도 6개, 병도 6개, 정도 6개, 각각 6개씩 나오는 거예요. 천간에. 그래서 갑이 6개다. 그래서 우리가 6갑이라고 하는데,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내용이 뭐냐?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얘가 지금 외톨이 아니에요, 외톨이. 의부자식이란 말이에요. 즉, 갑자 집안, 갑자 순에서는 술과 해가 짝이 없는 외톨이고, 갑술 집안에서는 신과 유가 외톨이가 됐고, 따돌림을 당한 거 아니에요. 갑신 집안에서는 오와 미가 외톨이가 됐고, 갑오 집안에서는 진과 사, 갑진 집안에서는 인과 묘, 갑인 집안에서는 자와 축이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 이 따돌림 당하고 있는 밑에 이 두 개 짝이 있는 것을 우리가 뭐냐면 공망이라고 그래요. 공망. 그래서 공망살 하죠. 바로 이걸 갖다 공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빌공자를 쓰죠. 공망. 이 공망이 뭐냐? 공망은 그냥 없던 걸로 하자 그래요. 없던 걸로 하자. 여기 이제 어르신들 계신데 이제 옛날에 쪼는 거 있잖아요. 섰다 하면 사구가 나오면 파토예요. 그죠? 사구 파토. 상대방이 아무리 끝발 좋은 걸 잡아도 이 판 접자 다시 하자 하는 소리예요. 바로 공망인 뭐냐? 이 갑자 집안에 있는 갑자 을축 병인 정묘 무진 기사 경호 신미 임신 계유라는 이 글이 있는 한은 뜻은 술과 해는 아무런 것이 위력이 없다. 그래서 공망이 두 개의 공망이 나와요. 바로 길공망과 흉공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어느 길 좋은 것도 좋은 게 아닌 거가 되는 거고, 나쁜 것도 나쁜 게 아닌 걸로 되는 거예요. 공망이라는 것이. 그러면 길공망이 좋은 거예요? 흉공망이 좋은 거예요? 그죠? 어느 게 좋은 것 같아요? 어차피 없는 걸로 하자 하는 거니까. 그럼 당연히 흉공망이 좋겠죠. 나쁜 걸 없는 걸로 하자. 좋은 거 없는 걸로 하면 아깝잖아요. 그렇죠? 나한테 귀인이 들어왔다. 천을귀인이다. 뭐 월덕귀인이다. 그렇죠? 뭐 문창귀인이다. 이런 나중에 우리 신사를 배울 때 그런 귀인을 배우는데, 그런 귀인이 나한테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없던 걸로 하자는 거예요. 없던 걸로. 그렇죠? 그게 길공망이에요. 근데 이제 앞으로 뭐 백호대살, 뭐 당화살, 귀문살, 또 살도 배우거든요. 그럼 나쁜 기운이란 말이에요. 그게 나쁜 기운. 꼭 나쁘다고 얘기만 해도 나쁜 기운이야. 나쁜 기운이 들어서 기분 나쁘는데 그걸 없던 걸로 하지. 그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기왕 공망이 될 바는 길공망보다는 흉공망이 좋은 거예요. 흉공망이. 근데 그것이 뭐냐? 내 일주가 이제 이거 갖고 이제 사주 팔자를 뽑는데, 자기가 태어난 날이 어느 집안에 들어가 있느냐. 어느 집안에. 그렇죠? 승금 씨의 일주가 뭐죠? 개사. 그럼 개사가 여기 있네. 그러면 갑신 집안이야. 셋째 집안이 막내네. 그렇죠? 개사. 내가 일주가 개사다. 개사면은 내 사주에 오와 미가 있으면은, 내 사주에 그거는 쓸모없는 거다. 위력을 발휘 못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길룡 씨는 일주가 뭐예요? 을미. 을미면 여기네. 갑오 집안, 넷째 집안이죠. 그러면 을미는 뭐예요? 을미는 내 사주에 진과 사가 있으면은 얘가 귀인이 됐던 얘가 살이 됐던 그것이 나한테는 효력이 별로 없다. 더 나가서 이제 우리가 기초과정에서 배우는 십신이 있어요.
이것이 비겁이 됐던 식상이 됐던 재성이 됐던 관성이 됐던 그 내용이 있겠죠. 하는 역할이. 비겁 역할을 하냐, 식상 역할을 하냐, 그러니까 내 부모 역할을 하냐, 형제 역할을 하냐, 자식 역할을 하냐, 배우자 역할을 하냐, 이런 기운이 있단 말이에요. 그 기운도 역시 뭐예요? 진과 사가 거기에 해당되면 그것이 없던 걸로 하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이 형제다 그러면 아 형제가 공망이다. 그러면 형제가 그냥 없는 거와 같다. 근데 형제가 나한테 길신이래. 좋은. 나중에 이제 우리가 중국 가면 배우면 용신이라는 걸 배우거든요. 용신이가 형제가 내가 용신을 쓰는 사람이 있어. 근데 그걸 공망으로 치니까 그 사람은 뭐야? 가장 중요한 게 없어진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 형제가 진짜 왼수야. 그게 흉신이죠. 흉신인데 공망이 된 거예요. 그러면 아 없던 걸로 하자니까 나는 숨통이 튀는 거죠. 그래서 공망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 그것이 하는 역할, 즉 술해, 신유, 오미, 진사, 인묘, 자축이 하는 역할 자체를 그냥 없던 걸로 하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역할을 하는 것은 없던 걸로 하자니까 좋은 건데 기껏 나한테 좋은 역할을 하는 것을 없던 걸로 하자니까 이건 속상한 거란 말이에요. 그죠? 속상한 거예요. 근데 이 공망이라고 하는 것은 운은 보지 않는다. 운. 내가 갖고 있는 것만 보는 거예요. 8글자 안에 있는 것만. 운에서 들어왔다. 올해 신묘니까 이게 들어왔다. 그죠? 여기 이제 갑진 집안에 있는 사람이, 갑진 일주에 있는 사람이 묘운이 들어왔다고 해서 그거는 공망운이라고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운에서는 공망을 안 보는 거고, 사주 내에서, 8글자 내에서 있을 때. 그러니까 이게 수레가 다 공망이냐? 아니라는 소리예요. 요 갑자 집안에 있는 사람만 수레가 공망이에요. 갑술 집안은 이 사람이 대표이사가 된 거 아니에요. 대표. 가장 최고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공망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갑술 집안에서는 술해가 공망이 아니라 이 갑술, 을해, 병자, 정충, 무인, 기묘, 경진, 신사, 이모, 개미 집안에 즉 내 일주가 이 10개 안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은 바로 신과 유를 공망으로 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갑술 집안에 있는 사람이 인묘가 있다. 그건 공망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갑술 집안에 있는 사람은 신과 유만 공망이고 갑자 집안에 있는 사람은 술과 해만 공망이고 갑신 집안에 있는 사람은 오와 미만 공망이고 갑오 집안에 있는 사람은 진과 사가 공망이에요. 그 다음에 갑진 집안에 있는 사람은 인과 묘가 공망이죠. 묘가. 그러니까 어느 집안이고 이게 다 공망이다. 그렇게 보는 건 아니다. 그러면 이게 집안을 뭐로 이해하냐? 앞으로 우리가 배울 사주 팔자에서 태어난 날인 일주를 갖고서 우리가 본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뭐냐면 육식갑자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육식갑자는 이거를 굳이 아니어도 요 손바닥에만 대고서 우리가 청간만 갖다 붙이면 육식갑자가 다 나오는 거예요. 육식갑자가. 그래서 이 육식갑자를 아시면은 아 청간이 예를 들어서 갑자고 그 다음이 병인이고 무진이고 경우라고 이렇게 8글자 사주에 정해지면은 그것을 갖고서 서류에 오행의 상생상극. 그래서 음양오행의 원칙이 뭐냐? 우리 사주 명리학은 음양오행의 생극재화를 갖고서 음양오행이 서로 생하고 극하고 변화하고 재하는 이 관계를 갖고서 인생의 기륭화복을 예측하는 학문이 바로 사주 명리학이란 말이에요. 사주 명리학. 근데 거기에서 생극재화 숫자끼리는 생극재화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알 수가 없어요. 그 숫자를 이렇게 코드화를 시켜야만이 생을 하는지 극을 하는지 죄를 하는지 화를 하는지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반드시 바꿔 놓자 하면은 아무리 고수랄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코드집이 있어야 될 거예요. 코드집이. 왜냐하면 내가 1920년생인데 내가 이때 달력이 있어야 될 거예요. 달력이. 여러분 달력 보면 그날 일진이 있잖아요. 일진 밑에 써 있잖아요. 이거를 알 수가 없잖아요. 1920년도. 1940년도 역시 없어요. 50년도는 몰라. 또 앞으로 10년 후 2020년 이것도 몰라. 그래서 이 코드집이 그러니까 그의 달력을 이렇게 코드화 시켜놓은 집을 우리가 그걸 만세력이라고 해요. 만세력. 그래서 만세력이 이게 이제 만세력이죠.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54년 달력이 쭉 적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달력에 뭐가 적혀 있어요? 바로 이 코드가 쭉 적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쭉 보면 75년. 여기 최고 여기 끝까지 가면 몇 년인가? 그러니까 2050년까지. 2050년 오지 않았죠? 2050년까지 지금 코드가 돼 있고 제일 앞에는 지금 몇 년이냐면 보통 1900 여기는 1920년부터 21년부터 돼 있네요. 1921년부터. 그러니까 이것이 저도 이것이 없으면 뭐예요? 상담을 못 해요. 그래서 여기 조그만 수첩식으로 된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제가 홈에 넣고 다녀야만. 그래서 그거하고 볼펜 한 자루만 있으면은 전국 일주도 할 수 있죠. 근데 이것이 없으면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것이 없어도 볼 수 있는 게 또 있어요. 이것이 없어도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자미두수라고 하는 또 당사주라고 하는 그런 것은 이거 없이도 봐요. 숫자 갖고 그냥. 근데 우리 사주 명리학은 반드시 계절력을 보기 때문에 계절.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양력도 아니고 음력도 아니에요. 또 태양 태음력도 아니고 계절력이거든요. 즉 24절기라고 하는 2분 2지, 2분 2지의 개념 24절기를 보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도 아마 이거를 준비를 다 하셔야 될 겁니다. 만세력을. 그래서 이것이 있으면 이게 이제 코드집이니까 아 내가 몇 년 몇 월 며칠이냐 그럼 이거를 보고서 이걸로 몇 년 몇 월 며칠을 이 코드로 60갑자로 변환을 시켜야 돼요. 변환. 바꿔줘야만이 알 수가 있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시간이 이제 있으신 분은 이걸 채워놓으시면 돼요. 갑오, 을미. 이게 순서가 기억이 안 나면 오 위에다가 갑을 갖다 붙이면 돼. 갑. 그죠? 그럼 을이죠. 을미. 그 다음 뭐예요? 병이잖아요. 그럼 여기가 뭐예요? 병신. 손가락 가운데로. 그 다음 병 다음에 정이죠. 그럼 정유. 정유. 그 다음에 무술. 그 다음에 기해. 무기, 그 다음 경자. 그 다음 신축. 그 다음 그러면 이민. 그 다음에 그러면 개묘. 이렇게. 손가락에 천간만 갖다 짚어주면은 바로 이것이 60갑자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외우려고 하는 것 자체가, 그죠? 무리예요. 그러니까 굳이 외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이거, 몇 년도 그러면, 그 사람이 개사생이지. 이거 아는 게 굉장히 본인이 똑똑한 걸로 알고 계시는데, 그거 안다고 해서 한 5초 빨라, 5초 쓰는 게. 그쵸? 이걸로 짚어나가시는 게 훨씬 더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이 60갑자를 한번 쫙 채워보시면은, 갑자부터 개해까지. 근데 이제 우리가 이 같은 집안이 누구냐, 같은 집안이 어떻게 구성되느냐, 요거는 한 번쯤은 보시면 되는데, 이거 없으면 그냥 갖다 붙이면 돼요. 갑, 을, 병정, 무기, 경신, 인계. 이건 갑오 집안이구나. 그죠? 그냥 갑진 집안.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인계. 여기서까지는 갑진 집안이구나. 그래서 옛날에 고서에 보게 되면은 생년월일시가 이렇게 같은 주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만 자기 생년월일이 다 나온 거예요. 연월일시가. 갑술 집안, 요 자체에서만. 또 어떤 사람은 갑신 집안에서만 여기서만 4개의 기둥이 다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거를 또 길명이다, 귀명이다 해갖고 뭐 상당히 좋게 평가를 했는데 사실 그런 건 아니고 또 이건 또 어떻게 보면 전생에 뭐 연이 있다. 같은 집안 내에서 내 사주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평하는 사람도 간혹 있는데 그건 아니고 이거는 잠깐 뭐냐? 하늘의 기운인 식간과 땅의 기운인 12개의 지지의 기운을 2개를 조화를 이뤄서 하나씩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로. 그러니까 각자 뭐예요? 청간과 지지가 다 있어요. 또 양하고 양. 1번이 양이죠. 자가 양이죠. 양은 양, 음은 양은 양, 음은 그래서 앞에 게 10개고 뒤에 게 12개이기 때문에 총 몇 개가 나요? 원래 120개가 나와야 돼요. 10 곱하기 12 하면 120개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60개뿐이 안 나온 것은 뭐냐면 양과 음을 같이 한 주에 쓰질 않는다. 갑축이란 말은 없단 말이에요. 을인도 없고 병묘도 없고 정진이란 말은 없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같은 1번 그러니까 양은 양끼리 음은 음끼리 해서 이루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120개가 아니라 60개뿐이 나오질 않는다. 60개. 그래서 바로 이걸 똑같이 10개씩 만들면 뭐냐? 이렇게 하면 여기서 끝날 거 아니에요. 개유에서. 개유에서 끝나면 다시 갑자로 시작해야겠죠. 개유에서 끝나기 때문에 항상 이 2개가 남는 것이 뭐냐? 남는 것이 있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2개가 남았으니까.
그걸 채우기 위해서 다시 움직이죠.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움직인다. 그래서 육식갑자가 한 번 이렇게 움직이면 한 순이 끝난 거예요. 한 순이. 근데 저거를 이제 우리가 또 상원갑자, 중원갑자, 하원갑자 그래서 3, 6, 18, 180년을 또 한 단위로 또 묶어요. 상원갑자, 중원갑자, 하원갑자 그래갖고. 그래서 그것이 또 태초부터 즉 뭐냐 갑자년, 갑자월, 갑자일, 갑자시라는 즉 황제 주기년이니까 지금부터 한 4,000년 전 그때를 기준으로 해갖고 계속 그 갑자가 같이 나오겠죠. 한 번씩. 그것이 지금 아까 했지만 그 상원갑자, 중원갑자, 하원갑자를 한 묶음을 해갖고 그것이 또 수십 번, 수백 번이 지금 또 돌아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풍수에서는 또 그 상원, 중원, 하원을 또 점학에서 기문이라든가 이런 것은 상당히 중요시 또 해요. 중요시. 그래서 약 그렇게 하면 한 32만 년에 한 번씩 천지 개벽하는 일이 생긴다. 천지 도수라고 하는 그런 개념도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우리는 뭐냐면 한 갑자, 상원 갑자가 됐든 중원 갑자가 됐든 하원 갑자가 됐든 한 갑자는 전부 뭐예요? 60년 후에 이루어졌다. 60년. 그래서 이 60개를 꼭 여러분들이 왜 이것이 필요하냐? 바로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을 코드화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단위다. 그래서 모든 것은 이 60개를 이 글자 위에 어떤 글자도 들어가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이 공부를 하시면은 여기 10개, 여기 12개, 합하면 22개죠. 22개에다가 음과 양, 음양. 그 다음에 목화, 토, 금수. 합하면 7개예요. 그래서 22개에다 7개를 더하면 29개죠. 29개 한자만 하시면은 이 공부는 시작을 할 수가 있다 그러는 거예요. 29개 한자. 왜냐면 이 29개 이후에는 한자가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기껏이 나오는 건 뭐예요? 그냥 한글로도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9개 한자 갖고 전부 이루어진 것이 바로 우리가 동양 철학의 특히 다주 명리학이에요. 그러니까 크게 한자에 부담 가질 필요 없어요. 근데 이거는 거의 다 알아요.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하고 가불병정 무기경시 인계. 그 다음 달력 매일같이 보시잖아요. 목화 토금수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거기다가 일월이 들어갔으니까 7요 7개. 그러니까 29개. 반야신경에 비하면 이건 자수도 아니에요. 그렇죠? 29개잖아요. 그 29개만 하시면 다 하는데 거기서 이건 합쳐진 것 뿐이에요. 합쳐진 거. 그래서 요 갑자 집안에는 출해가 공망이요. 갑술 집안은 신유가 공망이요. 갑신 집안은 오미가 공망이요. 갑오 집안은 진사가 공망이고 갑진 집안은 인묘가 공망이고 갑인 집안은 자축이 공망이다. 그래서 공망은 좋은 것도 없는 거고 나쁜 것도 없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 공망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60갑자를 만드는 것은 이제 원리를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한다. 이제 60갑자를 하게 되게 되면 이제 중요한 건 요거예요. 이제 요걸 이제 체화용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요거를 이제 바뀌는 것만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아시게 되면 돼요. 음양이 바뀌는 원리만. 그래서 요 자와 해, 즉 수기, 사와 오 화기. 요것이 이제 음양이 바꿔서 사용을 한다. 생기기는 자가 양인데 양이죠. 갑자니까 1번 양이고. 그 다음에 사는 기사니까 음이에요. 사가 음이고 그 다음에 자가 양이고 오가 양이고 해가 음이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나중에 사용할 때는 이걸 음양을 바꿔서 본다. 그게 체화용의 변이라고 그러는데 그 이유는 나중에 지장간을 한 다음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이 청간 10개와 지지 12개를 갖고서 60갑자를 만드는 원리. 그 다음에 60갑자를 만들면서 2개씩 남는 이 2개가 뭐 하는 것이냐 역할. 즉 공망이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공망살. 부부가 공망, 내 배우자가 공망이다 그러면 부부연이 약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버린 거예요. 자식이 공망이다 그럼 자식이 없는 거와 마찬가지죠. 있어도 없는 거와 마찬가지고. 그다음 부모가 공망이다 그럼 부모가 있어도 없는 거와 똑같다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공망이라는 거. 관이 공망이다 그럼 그 사람은 뭐예요? 명예가 그냥 있는 것이 그냥 없는 거와 똑같다. 재물 공망이다 그럼 뭐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거다 이렇게 돼버리죠. 자식 공망이다 그럼 공부를 해도 그것이 효과가 별로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공망은 약간 기 됐건 흉이 됐든 일단 길작용을 안 한다, 흉작용을 안 한다.
그러니까 완전히 안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작용을 그만큼 할 수가 없다 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와이면은 길공망보다는 흉공망이 있는 것이 조금 유리하겠다. 근데 공망이 없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저도 제사주엔 공망이 없어요. 근데 그거는 크게 중요하지가 않은데 어떤 역할을 하냐가 이제 물론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 갑자, 갑술, 갑신, 갑오, 그 다음에 갑진, 갑인. 그래서 6개의 갑이 있다. 그래서 그걸 육갑이라고 하고 그 육갑이 한 바퀴를 뺑 돌면 60년이 걸리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회갑, 다시 갑자가 돌아왔다. 그래서 그걸 육순이라고 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육식갑자예요. 그래서 사주팔자를 적는 법을 이제 오늘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만세력이 좀 이제 있으셔야 되고, 왜냐면 이제 그 명반이라는 사주팔자를 뽑으려면 이제 이것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면은 제가 책을 권는데 이걸 사세요. 지금 시중에 만세력이 한 30종이 나와 있거든요. 여기 동학사에도 만세력이 동학사 자체에서만 5권이 나와 있어요. 5권인가. 근데 꼭 요거를. 그래서 없으신 분은 제가 같이 인터넷 단체로 제가 주문을 해드릴 테니까 없으신 분은 저한테 얘기를 하시고. 그러니까 현재 책방에 가면 아마 이게 지금 꽂혀 있지 않는 책방도 많아요. 이것이 지금 재작년인가 나와 있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새 책이 나왔어요. 새 책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서점에는 새 책이 꽂혀 있을 거예요. 가로줄로 된 파란색 줄이 새 책에는 안 나와 있어요. 여기에만 이 책에만 지금 이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나중에 썸머타임이거든요. 이게 썸머타임. 그래서 썸머타임을 표시된 책이 지금 이 책이 가장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책을 권합니다. 원래는 이제 가불당 거를 제가 많이 썼었는데 가불당에는 이게 표시가 안 돼 있으니까 깜빡깜빡 잊어먹어갖고 사주를 잘못 뽑아요. 썸머타임이 있는데 썸머타임이 계산을 안 하고 하다 보니까 썸머타임 1시간씩 시간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계산하는데 이건 색깔이 쳐져 있으니까 1988년 올림픽 할 때죠. 올림픽 할 때도 썸머타임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색깔이 안 치는 만세를 갖고 계신 분은 이 계산을 잘못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1시간을 우리가 가감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이 책을 제가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육식갑자를 쭉 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하늘의 기운인 청간의 갑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을이 어떤 형상을 하고 있다 쭉 설명을 드렸고, 이 지지도 마찬가지로 청간과 거의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사주팔자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는 거죠. 사주팔자. 명리학 그러면 그냥 명학 그러면 대부분이 사주팔자. 심지어는 동양철학 그러면 바로 사주팔자에게부터 나와요. 아니면 주역. 그 다음 조금 더 심하면 점. 이렇게 나오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이 점하고 이 명하고는 틀린 거다. 그래서 동양 오술에 명복, 산, 의, 학이라고 하는 5개의 분야가 있는데, 명복, 상, 의, 산이라고 하는 이 5개가 동양 오술이거든요. 동양 오술인데 그 중에서 명복상을 가장 근간으로 하죠.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명학이에요. 명학이라는 것은 뭐라고 했죠? 태어난 출생 연월시를 갖고서 그 사람의 기흉하복을 예측하는 것이 명학이고, 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태어난 연월시가 필요 있는 것이 아니라 그날의 기운. 그래서 하늘의 기운을, 복이 뭐예요? 하늘의 기운이 쭉 내려오는데 이걸 알 수가 없잖아요. 그 중간에 사람이 탁 알아챈 거, 이게 복이란 말이에요. 여기 그걸 뭘로 했냐? 입을 통해서 얘기했다. 그게 점이에요. 입을 통해서 얘기한 게. 그러니까 이거는 기하의 일종이죠. 그러니까 바로 뭐 무당이라든가 이런 사람도 바로 점복인 거고, 그다음 우리 복에는 3가지의 가장 기본적인 학문이 있다. 그것이 우리가 기을림 삼수라고 해서 김운동과 태울수, 유김, 이 3가지를 가장 기본적인데 그걸 점단학이라고 한다. 그 점단학과 점술의 차이점도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점단은 공식화되어 있는 거고, 점술은 그의 기싸움이다. 온 사람과 상담한 사람의 기싸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기가 약하면 절대 상대방을 점을 쳐줄 수가 없다. 상대보다 기가 약하면은.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기 또 기도를 하러 자꾸만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상이라고 하는 것은 모양을 보고 나타내는 거죠. 모양이기 때문에 바로 하늘을 보는 거, 그 다음에 땅을 보는 거, 사람 얼굴을 보는 거, 손바닥을 보는 거, 전부 이름을 보는 거, 전부 상하게. 의는 바로 동양의학, 중의학이 됐던 지금 동의학이 됐던 우리 한의학이 됐던 전부 이 의학이라고 하는 의학은 바로 음양오행을 가장 밑바탕으로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장육부부터 시작해서 온통 이 인체 구조가 음양오행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의학이라고 분야가 있고, 산학은 바로 뭐라고 했죠? 기조, 도, 태극, 뭐 그래서 도를 닦아서 단전부터 시작해서 모든 기를 돌리는 거, 그것도 역시 음양오행이 들어가야 된다. 그 다음에 부적이라는 것도 역시 산학에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명학 중에서도 생년월일치를 갖고 하는 것 중에서도 바로 절기력을 갖고 하는 것이 있고, 그냥 그해 1월 1일을 무조건 그해 첫날로 봐갖고 보는 방법이 있어요. 당사주는 1월 1일이면 무조건 해가 바뀐 거예요. 근데 우리는 1월 1일을 기준하지 않고 입춘을 기준으로 하죠. 입춘이 돼야만이 새해가 온 거란 말이에요. 입춘이. 우리는 2월 1일 되면 여기선 2월인 줄 알지만 우리는 2월이 되려면 입춘 우수 다음에 경칩이 돼야만이 2월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틀려요. 그래서 우리 사주 명리학은 바로 24절기를 쓰기 때문에 명학 중에서도 사주 명리학, 자미두수, 당사주 이런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즉 같은 출생 연월시를 기준으로 쓰는 것도. 근데 우리가 공부하는 건 뭐냐면 바로 사주 명리학이라는 거예요. 명리학. 그래서 당사주라든가 자미두수처럼 이렇게 그 달력상으로의 그 일자를 기준으로 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겁니다. 자, 사주팔자다. 자, 오늘이 며칠이죠? 2011년 27일. 음력으로요. 음력으로 3월 25일이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2011년 3월 음력으로 3월 25일. 그럼 양력으로 4월 27일? 네, 7일. 자, 2011년 3월 25일, 4월 27일. 지금 시간이 11시 15분. 이걸 써봤죠? 이게 2011년 3월 25일 11시 15분이라는 분이 몰라요. 저게 지금 기운이 어떤 기운인지 하나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이거를 각각의 2011년 3월 25일 시, 그래서 연, 월, 일, 시를 우리가 알 수 있는, 우리가 미래에 예측할 수 있는 그 동양 사주 명리학으로 들어오려면 이걸 뭐예요? 코드화로 바꿔야 되겠죠. 부호를. 그래서 2011년을 코드화하다 보니까 신묘가 됐다. 신묘. 그래서 우리가 신묘년이에요. 신묘년. 그 다음에 신묘년의 3월을 보니까 임진월이더라. 임진월. 오늘 25일, 3월 25일이 60갑자로 보니까 오늘 일진이 임자일이에요. 임자일. 시가 지금 11시 15분이니까 지금 11시부터 1시까지가 뭐죠? 11시 반부터 1시까지가 오시죠. 근데 11시 반이 아직 안 됐으니까 사시예요. 사시. 정해안목, 경신, 인계, 갑, 을사시. 그래서 바로 요것이 년이고, 얘가 월이고, 얘가 일이고, 얘가 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묘년, 임진월, 임자일, 을사시. 즉 2011년 3월 25일 11시 15분을 우리가 바코드로 써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60갑자로 써보니까 바로 신묘년, 임진월, 임자일, 을사시라고 하는 것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연을 나타내는 글자가 있고, 월을 나타내는 60갑자가 있고, 일을 나타내는 60갑자가 있고, 시를 나타내는 60갑자가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연, 월, 일시에 기둥이 하나씩 서 있다. 그래서 이걸 사주라고 한다. 기둥이 4개니까 사주예요. 내가 시를 모르는데요. 태어난 시를. 그럼 그 사람은 사주가 아니죠. 삼주예요. 삼주. 시를 모르면. 근데 이 위에 있는 즉 신, 임, 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갑을병정 무기경신 게 여기서 나온 거죠. 그게 뭐예요? 천간이죠. 바로 이것은 천간이다. 천간.
이 밑에는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수래니까 바로 이건 지지죠. 바로 내 생년월일에 지금 오늘 이 시간에 태어난 애 사주가 이렇단 말이에요. 지금 이 시간에 응하고 태어난 애는 사주가 이 사주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늘의 기운인 4개의 기운이 있고 땅의 기운인 지지의 기운인 4개의 기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천간 지지가 되는데 이거는 하늘에 연에 있는 천간이죠. 그래서 얘를 뭐라고 그래? 연간. 월에 있는 천간이다 해서 월간. 일에 있는 천간이다 해서 일간. 시에 있는 천간이다 해서 시간. 그래서 연간, 월간, 일간, 시간이라는 4개의 간이 나오죠. 땅도 지지도 마찬가지예요. 지지도 연에 있는 지지니까 이걸 연지, 월에 있는 지니까 월지, 일에 있는 지니까 일지, 시에 있는 지니까 시지. 그래서 천간의 4개의 글자와 지지의 4개의 글자가 있죠. 2개를 합하니까 8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바로 팔자라는 말이 나온 거다. 팔자. 그래서 사주팔자예요. 그 사주팔자 그럼 결국 뭐예요? 내 생년월일시를 60갑자로 바꿔놓은 거. 그게 바로 사주팔자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언제 태어나냐? 이때 태어났다. 그 사람의 생년월일시를 코드화를 만든 것을 바로 사주팔자라고 한다. 자, 이게 뭐냐? 이게 뭐냐? 자, 여기 태양이 있어요. 여기 지구가 있다. 그다음 지구 중에도 달이 돌고 있죠. 지구가 태양 중 이렇게 공전을 하죠. 약 365와 4분의 1이라는 날짜에서 돌아가요. 원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타원형으로 돌아가는데 그것이 약간 이 북동쪽으로 약간 기울어서 돌고 있죠. 이것이 시속 몇 킬로가 가냐? 그 10만 킬로 이상으로 돈단 말이에요. 엄청 빠른 속도로 도는 거예요. 돌면서 또 지구가 자전을 해. 하루 24시간에 한 번 돌죠. 자전을 거의 몇 킬로 하냐? 시속 1000킬로 이상으로 또 자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구라 이 우주라는 게 참 신기한 게 스스로 1000킬로씩 돌아가면서 움직이는 걸 10만 킬로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정신이 없이 도는 거예요. 정신이 없이. 근데 여기 있는 사람은 전혀 그걸 못 느껴요. 멀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바로 이제 대기권이라는 게 있어서 그런 건데 또 달도 또 돌죠. 달도 지구 돈단 말이에요. 그건 28일만에 한 번씩. 자, 그러니까 지구가 또 그나마 또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지축이. 그 적도가 이렇게 돼 있다. 그렇지? 그럼 우리나라가 이제 북이 38도니까 요만큼 와 있겠죠. 요만큼. 그럼 태양에서 기가 서로가 들어오는 길도 있고 지구가 나가는 길도 있겠죠. 서로 기에 교류를 한단 말이에요. 달과 지구도 교류를 해요. 그럼 이 각도가 형성이 되고 거리가 형성이 되겠죠. 왜냐하면 이것이 똑같이 정식 원이 아니고 이것이 이런 식으로 돌기 때문에 태양과 멀 수도 있고 가까워질 수도 있는 거예요. 거리가 노상 틀려. 달과의 거리도 틀릴 수밖에 없죠. 이것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돌면서 스스로 자전을 하기 때문에 또 태양계 전체가 움직여요. 그럼 100만 년에 뭐 0.04mm씩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구가 생긴 지 5억 년이 됐어도 한 번도 지구와 태양과 달이 같은 자리를 가본 적이 없는 거고 앞으로도 한 번도 같은 점을 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기는 매번 틀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 2011년 3월 25일 11시 15분에 딱 도는 걸 갖다가 사진을 탁 찍을 수가 있겠죠. 도는 거를. 그럼 지금 현재 각도가 이게 각도가 몇 도냐? 예를 들어서 뭐 125도다. 달과 지구와 태양이. 거리가 각각 얼마냐? 이거는 이미 다 지금 나와 있어요. 수치상으로. 중앙천문대 사이트 뒤지면은 지금 이 시간에 달과 지구와의 거리, 지구와 태양과의 거리, 그 각도 이것이 다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계속 보니까 알 수가 없죠. 착 사진 찍은 게 2011년 3월 25일 11시 15분 탁 사진을 찍었다. 그 찍은 거를 갖다가 현상을 해보려니까 뭐가 나온 거예요? 신묘, 임진, 임자, 을사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태어난 한국에서 태어나는 요러한 기를 갖고 태어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순간사진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고정기라고 그래. 고정기. 고정시켜 놓은 기란 말이에요. 움직이는 걸 사진을 착각 찍는 거예요. 달리는 차를 사진 착각 찍으면 차가 마치 서 있는 것처럼 보여요. 서 있는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구와 태양과 달이 계속 움직이는 걸 순간적으로 사진 탁 찍은 것이 바로 이거기 때문에 이것은 정지 화면이죠. 이것이 바로 고정기란 말이에요.
이것은 지금 태어난 사람은 이것을 평생 자기가 갖고 가는 바코드예요. 죽어도 뭐예요? 그 사람을 평가하려면 이 바코드를 알아야 돼. 근데 이건 계속 또 움직이잖아요. 바로 1분 뒤, 1초 뒤에도 이게 움직이잖아요. 계속. 움직일 때마다 새로운 기가 들어오겠죠. 새로운 기, 계속 변화하는 기를 우리가 하면 유동기라고 그래요. 움직이고 있는 기다. 차가 달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달리고 있으니까 그때마다 기가, 새로운 기가 들어오겠죠. 새로운 기가 나가겠죠, 또 그리고. 그 새로운 기의 움직임이 내가 원래 갖고 있는 이 고정기하고 어울리면은 그게 운이 좋은 거예요. 어울리면은. 근데 새롭게 들어오는 기가 내가 원래 갖고 있는 기와 조화가 안 맞아. 그럼 그게 뭐예요? 운이 나쁜 거예요. 또 나는 이런 고정기를 갖고 있는데 옆에 사람은 다른 기를 갖고 있어. 그 기와 기가 서로가 코드가 맞으면은 둘이 궁합이 잘 맞는 거예요. 한마디로. 코드가 맞는 거고, 그게 서로 엇박자가 있으면 그 사람은 뭐 10년 지기도 불구하고 만날 때마다 서먹서먹해. 어떤 사람은 만난 지 30분 만에 바로 호영호제, 우리 말 놉시다. 뭐 이렇게 바로 하고 호영호제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20년을 사귀건 30년을 사귀건 아예 또 진짜 못 붙이는, 안 떨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동갑내기끼리. 서먹서먹해. 동창할 만화도 아이까지 서먹서먹하는 애가 있고, 여행지에서 아니면 여기 와서 공부하시면서 한 10분 만에 인사하고 서로 송성하고 하면 바로 10년 지기처럼 가까워지는 사람도 있어요. 남녀 간에 보는 것을 우리가 궁합이라고 하고, 상사와 나와의 관계, 나와 부하의 관계, 우리 동료와의 관계, 그 다음에 모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관계가 전부 뭐예요? 내가 갖고 있는 이 고정기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뭐냐면 자기만의 코드란 말이에요. 바코드. 이 코드하고 각각의 코드들이 어떻게 연결되느냐. 그래서 하늘의 기운이 예를 들어서 유라는 기운이 들어왔다. 유는 뭐냐면 금기죠. 유는 금기. 하늘에서 금기가 기운이 내려온 거예요. 금기의 기운이 내려왔다. 내려오면은 이 지구상에는 모든 것이 내려오는 기가 금기로 내려왔으니까 다 금기를 받느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이러한 금기가 있다 할지라도 금이 들어와도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뭐냐에 따라서 얘가 들어오면 전부 여기에 뭐예요? 다 부딪혀 봐야 돼.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를 하게 돼요. 변화. 자, 축을 볼까요? 축은 톡이에요. 진술, 중미가 톡이. 토기가 들어왔다. 토기가 들어왔는데 이 사람한테 들어올 때는 토가 들어와서 어디로 가냐? 일로 가버린단 말이에요. 쟤랑 달라붙어요. 즉, 내 사주팔자 8개 글자와 축이 전부 부딪혀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중에서 너 나랑 짝하자고 탁 붙잡는 게 있고 내치는 게 있겠죠. 얘가 들어오는 순간 사가 착 달라붙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 나랑 같이 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축이 들어와갖고 내 사주에 이 사람한테는 뭘로 들어오냐? 사축 해갖고 위에 신금이라게 떠서 이 축은 금으로 바꿔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게 그 토로 들어가던데 이 사람한테는 뭘로 들어온 거예요? 금으로 들어온 거예요. 금으로. 그래서 이 사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들어오면서 변화를 한단 말이에요. 변화. 그렇기 때문에 삼재라는 개념이 이것이 황당한 개념이다 하는 이유가 뭐냐? 삼재라는 개념이. 자, 신자신, 원숭이띠, 쥐띠, 용띠. 신자신은 올해가 인묘진 삼재죠. 이번이. 인묘진 삼재예요. 들삼재, 묵을삼재, 날삼재. 그래서 이때 신자진 사람들은 삼재다. 그럼 다음에 또 신자진 다음에 또 돌겠죠. 계속. 그럼 네 바퀴만 돌으면요. 그럼 12년이거든요. 12년만 돌으면 삼재 안 거친 사람 한 명도 없겠죠. 12년만 돌으면. 그럼 우리나라 사람 인구가 반은 줄어들어야 돼. 다 삼재 맞았으니까. 근데 멀쩡해요. 그렇죠? 또 어떤 사람은 또 삼재 때 대발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대발합니까? 그럼 그 사람 뭐 할 말이 없잖아요. 대발한 이유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복삼재라고 그랬죠. 그 사람은 복삼재.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바로 뭐냐? 인묘진이라는 것은 이거는 동쪽을 뜻해요. 동방목국. 동방목국. 그래서 목기예요. 목기. 목기가 내리 3년이 들어온다는 의미예요. 목기가. 인묘진 끝나면 다음에 사오미 갔죠.
그래서 해묘미인 사람이 이제 또 삼재가 얘기 나온 거예요. 이건 화기가 내리 3년이 들어오는 거예요. 화기가. 근데 문제는 뭐냐? 목기가 신자진에 태어난 사람이 목기가 필요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목기가 필요한 사람이. 그 사람은 전혀 이거 뭐예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목기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사람도 해당이 안 돼. 신자진에 태어난 갖고 있는 사람 중에서 이것이 안 좋은 사람, 목기가. 그 사람만 해당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만. 근데 이것이 전부 나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들어왔다 그러죠. 인이 들어온 거예요. 인이 들어오면 분명히 목으로 들어왔어. 목으로. 근데 만약에 내가 갖고 있는 고유의 코드에 오라든가 술이라든가 이런 글자가 내가 한 자리로 갖고 있다. 그럼 얘가 들어와서 목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둘이 합을 해갖고 화로 바뀌어버려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사자가 받는 것은 목으로 받지 않고 화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화로. 그러니까 변한단 말이에요. 그거를 똑같이 지구상에 있는 것은 똑같이 이걸 목이다, 목기로 받아들인다? 그거 자체가 잘못됐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각자가 갖고 있는 코드가 틀린데 어떻게 똑같이 들어가요? 변화를 해야 들어간단 말이죠. 변화를. 그래서 삼재라는 개념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 되는 거예요. 위험한 발상. 그래서 삼재는 제가 거의 믿지를 않는 편인데 바로 뭐냐? 어차피 이건 뭐냐? 목기가 3번 들어왔으니까 때리고 안까니만 똑 까고 확인 사살하니까 그게 초죽음 될 수밖에 없다. 그게 삼재라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소리예요. 들어왔어도 이것이 화로 변하는 사람이 있고 지인이 들어와서 수로 바뀌는 사람도 있어요. 토로 들어왔는데 얘가 토로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목으로 들어오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마다 전부 틀리단 말이에요. 그래서 들어올 확률은 4분의 1, 25%뿐이 안 돼. 그걸 남녀를 또 쪼개보면 길흉을 쪼개보면 길로 들어오는 사람이 있고 흉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있겠죠. 목이 좋은 사람이 있고 목이 나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흉으로 들어온 사람은 또 25%를 반짝이니까 12.5%. 그럼 결국 삼재는 뭐예요? 12.5%에만 해당된다는 소리예요. 그럼 나머지 87.5%는 삼재랑은 전혀 관계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마치 그 12.5%를 전체를 다 차지하고 있는 양. 괜히 분위기 조성하는 거 아니에요. 들삼재, 묵을삼재, 낮삼재니까 이때 뭐 해야 된다. 그죠? 또 복삼재는 어떻게? 복이 떨어지니까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운맞이를 해라. 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삼재의 개념은 앞으로 이제 우리가 배우면서 저것이 타당하지가 않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은 이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태어난 해, 태어난 달, 태어난 날, 태어난 시를 우리가 연, 월, 일시를 연주, 월주, 일주, 시주라고 하고 각각에 있는 간을 연간, 월간, 일간, 시간, 지지에 있는 거를 연지, 월지, 일지, 시지라고 한다. 이 8개의 구성원을 8개의 코드를 그 음양의 청간과 지지를 갖고 있는데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주도권을 역할을 하는 것이 누구냐가 중요한 거예요. 누구냐가. 여기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얘란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일간이라고 하고 다른 말로 일주라고 그래요. 주인이라고. 일간.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지금도 남아있죠. 띠로 보는 거. 아까 삼재로 띠로 보는 거죠. 궁합도 대부분 띠로 봐요. 그죠? 인옷을 뭐 삼합. 근데 띠로 보는 것은 옛날에 고법사주. 사주가 처음 나왔을 때 그때는 띠로 봤어요. 연을. 근데 지금 송나라에 들어서 지금 명청시대 송나라에 들어와갖고 이제 자평학이라고 하는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게 자평학인데 그 자평학에서 완전 다 깨버리고 뭘로 들어가냐? 일간이 가장 중요하다. 태어난 날이 제일 중요하다. 태어난 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태어난 날이 중요하다. 그래서 바로 요것이 이 사주의 전체를 지배하는 거예요. 얘가 군왕이에요. 군왕. 따라서 사주 명리, 사주 팔자 공부, 사주 명리학을 공부하는 것은 뭐냐? 바로 일간과 나머지 7개의 글자 간의 네트워크, 상호 관계를 공부하는 것이 바로 명리학이에요. 아까 공망이라는 거 했죠? 공망도 뭘 갖고 해요? 내 일주가 뭐냐? 그죠? 뭐냐라고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갑은 대리목이요, 을은 화초목이요, 병은 태양이요. 뭘 갖고 보는 거냐? 일간을 갖고 보는 거예요. 일간. 이건 임수니까 이 사람은 대수다. 자진수국의 수가 굉장히 강한 특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 갖고 있는 것 중에 오행이 너무 많은 게 뭐냐, 오행이 없는 게 뭐냐, 어느 게 생해주는 오행이 뭐냐, 극하는 오행이 뭐냐, 그것이 변화해서 새롭게 들어오는 오행이 뭐냐, 이런 거를 공부하는. 그러니까 이 8개 글자를 뭘 기준으로? 일간을 중심으로 해서 봐갖고 바로 생극 재화를 파악하는 거예요. 서로 생해지는 거, 극하는 거, 재하는 거, 화하는 거를. 그래서 일간이 가장 중요하게. 그래서 앞으로의 공부는 전부 지금 입문과정과 초급과정은 전부 뭘 갖고 중심하는 거예요? 일간을 중심으로 다 보이는 거예요. 일간을 중심으로. 그래서 일간 중심으로 얘가 누구냐? 형제. 얘가 누구냐? 엄마. 얘가 누구냐? 여자 같으면 자식. 얘가 누구냐? 남편.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보는 거고. 얘는 누구냐? 내 고집. 여기는 내 학문. 여기는 내 능력 발휘. 그 다음에 수고, 화. 이건 내 돈. 그죠? 돈. 이건 내 명예. 그래서 이런 물상과 통변을 처음부터 갖다 붙인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제 이 기초과정에서 12운성을 배운다고 그랬어요. 12운성은 바로 뭐냐면 이 하늘에 떠 있는 기운이 땅을 뭐 갖고 있느냐. 그래서 이것이 몇 마지기 노이냐. 수확이 얼마나 나오느냐. 이런 걸 전부 여기서 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굉장히 이거를 간단하게 생각해요. 왜냐면 8글자뿐이 안 되니까. 에게 8글자 갖고 어떻게 인생의 기륭화복을 예측할 수 있느냐. 말도 안 된다 하시는 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관계가 얼마만큼 많은 관계가 나오냐면 똑같은 신묘, 임진, 임자, 을사라고 하는 똑같은 기운이 있는 것이 약 한 125만 분의 1이에요. 확률이. 그러면 우리나라에 4천만을 잡으면 우리나라 나랑 똑같은 사람이 약 40명, 5천명 잡으면 40명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40명이. 나랑 똑같은 기운을 갖고 있는 사람. 그럼 똑같은 기운을 갖고 있으면 나랑 똑같은 운명을 갖고 있느냐? 절대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만약에 똑같은 기운을 갖고 있는 사람은 똑같은 길을 가야 한다 그러면 여기 앉아 계신 분은 사주가 다 똑같아야 돼요. 그래야 저한테 배우는 거 아니에요. 다 틀릴 거 아니에요. 심지어는 이 시가 2시간 간격으로 변하죠. 2시간 내에 태어나면 쌍둥이야. 5분 간격, 10분 간격 태어난 쌍둥이도 사주가 똑같아요. 근데 그 사람의 운명이 똑같아요?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학교 가서 강의하고 여기서 강의하고 제가 상담을 하고 또 책을 쓰고 이럴 때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 이 사주팔자 8글자라고 하는 것이 내가 내 인생을 전부 지배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다는 소리예요. 이것이 내 인생을 지배할 수 있는 것은 저는 많아봤자 40%라고 생각해요. 40%. 그럼 나머지 60%는 뭐냐? 60%는 내가 부모가 누구냐? 태어나는 곳이 어디냐? 배운 것을 어디까지 배웠느냐? 전공이 뭐냐? 직업이 뭐냐? 내가 식성은 어떠냐? 친구는 교육관계는 어떠냐? 모든 주변에 여러 가지 환경이 있죠. 그런 환경에 플러스 이름도 들어가겠죠. 60%. 그래서 저는 35%에서 40%라고. 그러니까 한 65%에서 60%는 다른 요인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자, 이 사주가 예를 들어서 갑부사주다. 갑부사주. 진짜 재벌사주라고 쳐요. 사실은 그렇지가 않을 수도 있지만 재벌사주. 그러면 우리나라 태어난 사람이 있고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이 있고 방글라데시에서 태어난 사람이 있겠죠. 그럼 똑같아 사주가. 그러면 부자 사주니까 미국에 태어난 사람의 그 부자하고 한국에서 태어난 사람의 부자하고 저 방글라데시에 태어난 부자하고 재산이 똑같겠냐 하는 거죠. 똑같은 길을 갖고서 틀릴 거다는 거예요. 즉 미국의 빌 게이츠의 부자 재산하고 한국의 이건희라는 사람의 부자 재산하고 저 방글라데시의 부자의 재산하고는 천차만별이죠.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은 미국이라는 데서 태어났고 직업이 뭐였고 공부는 어디까지 했고 어떤 걸 연구했고 이것이 좀 틀리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나머지 60%에서 65%가 새로운 변수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주를 보고서 당신은 나중에 벤츠입니다. 당신은 티코입니다. 당신은 화물차입니다. 당신은 탱크롤입니다. 당신은 불도저입니다. 평가를 해주거든요. 그러면 벤츠로 태어난 사람은 일일이 만보냐 그죠? 티코로 태어난 사람은 인생 완전히 망쳤냐? 절대 아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이 시내에 지금 뭐예요? 벤츠만 굴러다녀야 돼요. 티코 마티즈는 아예 굴러다닐 생각을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잘 굴러다니고 있어요. 바로 뭐냐? 내가 갖고 있는 이 고유의 코드는 내 인생을 지배하는 것이 40%뿐이 아니다. 이걸 100%라고 믿는 사람 자체가 무리예요. 또 이걸 100%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자체도 뭐예요? 혹세무민하는 거예요. 이걸 100%라고 하는 것이 바로 숙명이에요. 숙명. 숙명론자.
너는 T코로 태어났으니까 T코답게 살다 가라. 가라. 옛날에 우리가 그 그 산업공사는 계급제도가 엄격했을 때, 한 번 귀족은 영원한 귀족이요, 한 번 노비는 영원한 노비인. 그런 시대에서는 진짜 노비로 태어났으면 그 사람은 계속 노비로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왕후장성의 씨가 따로 없다? 그래갖고 많이 변혁이 됐고, 개혁이 됐고, 지금은 민주사회란 말이에요. 자기 능력에 따라서 바꿔지는 거죠. 따라서 운명이 아니라, 숙명이 아니라 그걸 바뀐다는 의미에 따라서 운명이란 말로 바뀌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8개 글자가 내 인생을 지배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숙명론자가 될 거고, 이것이 35%에서 45%를 차지할 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뭐예요? 운명론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동양 오술에서 미래 예측하기라고 하는 것은 숙명론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운명론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활인업이에요. 활인업. 사람에게 활력, 생명력을 불러주는 거란 말이에요. 활인업. 사람을 살려주는 업이지, 넌 T코니까 T코답게 살고 그냥 가라 그러면 T코 태어난 사람 열받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활인업이기 때문에 바로 운명을 뜻한다. 운명. 그래서 근데 뭐냐, 이게 40%니까 대주주예요. 한마디로 40%니까 큰 범위를 갖고 있잖아요. 자기 능력을. 그러다 보니까 얘가 지배하는 게 조금 강할 뿐이지, 그죠? 나머지는 뭐 5%, 1%, 0. 몇 프로까지 전부 합쳐야 60%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얘는 혼자 40%니까 조금 이게 대주주 역할을 할 뿐이다 하는 거죠. 대주주 역할을. 그 때문에 이거를 숙명론이라고 묻는 사람, 어떤 사람은 이 사주를 보고 딱 보면 그가 평생 저 갖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 나는 어떤 사람이고 어떤 놈이고 해갖고. 그죠? 가장 미련한 사람이에요. 가장 미련한 사람. 나는 1톤 트럭으로 태어났다? 저 사람은 15톤 덤프 트럭으로 태어났는데, 그럼 1톤 트럭 태어난 사람은 열받을 거 아니에요. 내가 사람 무엇하리?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15톤 덤프 트럭하고 1톤 트럭은 값 차이가 천차만별이에요. 일단 들어가는 투자비가 틀려. 15톤 덤프 트럭 사는 돈하고 1톤 트럭 사는 돈하고. 그럼 투자비가 틀려. 근데 그거를 투자비 생각 안 하고 15톤 덤프 트럭에 짐 실은 거, 15톤 실은 거. 나는 1톤 트럭이니까 1톤 실은 거. 실은 양만 비교한단 말이에요. 실은 양만. 들어간 투자 비용을 생각 안 하고. 또 하물며 15톤 덤프 트럭에 짐을 실으면 뭘 실겠냐 하는 거예요. 15톤 덤프 트럭에 실으면 대부분이 뭐 실어요? 건축 폐기물. 아니면 김장 때문에 배추, 무. 이런 거 싣고 다닐 거 아니에요. 그거 한 트럭 실어봤자 그 돈이 얼마예요? 배추 한 트럭 실어봤자. 그러면 1톤 트럭에다가 배추와 무를 실으니까 15톤 덤프 트럭하고 비교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1톤 트럭에다가 나는 반도체를 싣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란 말이에요. 반도체. 그럼 15톤 덤프 트럭에 배추 한 가득 실은 거하고 1톤 트럭에 반도체 가득 실은 거하고는 이거는 값 차이가 천차만별이에요. 가장 난 적게 비용을 투자했어. 1톤이니까. 그래서 이것은 내가 1톤 트럭으로 태어났으니까 다음 세대에서는 15톤 트럭으로 태어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비는 기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종교죠. 종교. 나는 지금 이 세상에 태어났으니까 다음 세에서 이런 것이 없게 해주십시오. 지금 비가 오니까 비를 멈추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기복신앙이라고 그래요. 기복신앙. 근데 우리 이 동양 오술은 기복이 아니에요. 비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이것은 인정하자는 소리예요. 내 차가 T크로 태어났건 1톤 트럭으로 태어났건 아니면 벤츠인데 쌍파란도 벤츠라서 창문도 이렇게 열고 에어컨도 안 나오고 핸들도 파워 핸들이 아니라서 한 끼 먹고는 핸들 못 돌리는 그런 차인데 벤츠에 썩어도 준치죠. 그런 차로 태어났건 일단 태어난 건 인정하자는 소리예요. 지금 비가 오고 있다? 비 오는 것은 인정해라. 비 멈추게는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신만이 하는 거지. 근데 내가 비를 멈춰주겠다? 그럼 완전히 도둑이죠. 또 오는 사람은 나보고 비를 멈춰달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나를 잘못 알고 온 거예요. 비 오는 것은 인정을 해라는 거예요. 대신 내가 갖고 있는 이것으로서 비를 가장 적게 맞는 방법이 뭐냐. 또 내가 1톤 트럭에서 가장 최소의 비용으로 가장 이윤을 많이 내길 수 있는 짐을 실으려면 어떤 짐을 실어야 되느냐.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인간학이에요. 있는 것은 그대로 인정을 하고 거기서 돌파구로 찾아나가자는 거예요. 무조건 빈다고 될 것 아니다. 어떤 사람은 올해 운이 안 좋으니까 가서 빌어야 되겠네.
비가 오는 사람이 우산도 없는 사람이 가서 빌어왔자면 비 쫄딱 맞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우산 쓴 사람이 가서 빌어줘야지. 운이 좋은 사람이 빌어줘야지 운 나쁜 사람이 빈다고 되겠어요? 이미 그 사람 비를 맞고 있는데? 그러니까 뭔가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현실을 일단 알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죠. 내가 어떤 차고 어떤 용량을 갖고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는 것을 알면은 거기에 대한 대처가 나온단 말이에요. 아, 내 차에는 저 배추 실어서는 안 되겠다. 폐기물 실어서는 안 되겠다. 또 내 차가 단가가 세니까 나는 조금 더 짐을 좀 많이 실어야 되겠다. 장거리를 뛰어야 되겠다. 뭔가 대책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것을 모르고서 무조건 남 하는 게 부럽고 남 하는 게 배 아프고 하다 보니까 자꾸만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인간적인 학문이 바로 저희 학문이에요. 그래서 우선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 있죠. 니 꼬라지를 알라. 그렇죠? 내 주제 파악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현실의 운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비가 오는 운이냐, 땅이 질퍽질퍽한 땅이냐, 고속도로냐, 자갈밭이냐, 산판길이냐. 이걸 빨리 파악해야 되잖아요. 벤츠라 할지라도 산판길 가면은 시속 10km로 줄여야 돼요. 벤츠는 거기서 100km 날라요? T코드, 벤츠도 거기는 10km씩 똑같이 10km를 가는 거예요. 튀는 건 마찬가지예요. 근데 고속도로에 올라갔다 벤츠는 300km를 밟을 수 있지만 T코는 140km를 못 밟는다. 그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럼 지금 내 도로가 어떤 도로냐? 차는 벤츠인데 비포장이냐? 차는 T코인데 고속도로냐? 이거를 알면 내가 최대한의 효과를 얻을 수가 있겠죠. 지금 비가 오냐? 날이 개어냐? 밤이냐? 낮이냐? 이런 것을 전부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음양오행의 원리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이거를 배우고 나면은 저 사람이 왜 나는 저 사람 주는 것 없이 미울까? 저 사람은 왜 나를 미워할까? 그죠? 이게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내 코드가 이런데 그 사람 코드가 알면은 여기서 이 코드하고 뭔가 불협화음이 있구나. 그러니까 이 부분은 서로가 타치하지 말아야 되겠다. 8글자가 다 코드가 안 맞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맞는 것도 있어요. 그럼 그 사람하고 나하고 이 부분은 서로 타치를 하지 말고 이 부분에서만 타치를 하면 되겠구나. 그럼 그 사람하고 나하고는 친해질 수 있는 거예요. 굳이 안 좋은 것만 가서 자꾸 걸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왜 나를 미워할까?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할까? 이유가 나와요. 그럼 굳이 그 사람을 미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뭐냐? 이것이 고정기라 할지라도 새로운 기가 들어오니까 변화를 한단 말이에요. 변화를 하니까 우리가 선입관을 갖고 있는 것은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바로 쥐구멍에도 볕들달이 있다. 내가 음지로 태어났지만 해가 이쪽으로 넘어가면 양지가 되는 거예요. 음지가 양지되고 양지가 음지된다. 그래서 이 명리학 또는 동양오술은 가장 기본적인 마지막 화두가 뭐냐? 일체유심주예요. 모든 것은 내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내가 이러한 것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이건 내 기본적인 갖고 있는 조건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 이것은 그 사람의 마음의 가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40%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60%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알고 활용을 하면은 60%를 극대화시킬 수가 있고 모르고 이걸 활용하게 되면 이것을 완전히 사장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주 명리학이라는 것은 바로 내가 태어난 연월일시를 사주로 잡고 청간 4글자, 지지 4글자를 8글자로 해서 사주 8자랑이 나오는데 그것은 하나의 나에 대한 뭐예요? 내 바코드다. 이 바코드를 갖고서 내가 가야 할 길, 이 길이 얼마나 나오냐? 아까 숫자상은 125만 개가 나온다 그랬죠? 약. 근데 실제적으로는 얼마 나오냐? 실제적으로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얼마큼 확률이냐면 주역회, 그건 주역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주역으로 들어가면 주역은 64쾌예요. 그래서 64 곱하기 63 곱하기 62 곱하기 61 곱하기 60 곱하기 만날 수 있는 게 곱하기 쭉 해서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게 바로 뭐냐면 변화하는 숫자예요. 변화는. 경우의 수가 이만큼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 우리나라에 있는 컴퓨터, 현재 나와 있는 컴퓨터 계산하면 답이 안 나와요. 답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답이 안 나오니까 이거 뭐라고 그래? 이거를 그냥 무한대라고 하는 거예요. 무한대. 그 중에 1이에요. 따라서 내가 갖고 있는 이 고유의 코드는 결국 뭐냐면 무한대분의 1이라는, 그러면 지구상에 아니면 우주상에서 나랑 똑같은 길을 갖고 똑같은 길을 가고 그렇죠? 똑같은 것을 하는 사람은 두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유일하게 나 혼자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천상천하 유화독점.
그만큼 이 코드가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이 코드 마음에 안 든다고 나 이거 버리고 새로운 코드 받겠다.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죽어서도 땅에 묻혀서도 몇백 년 지나도 이 코드는 그대로 갖고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게 근데 여기랑 여기 연결되는 이 커넥션 관계가 뭐냐면 바로 무한대분의 1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시작은 명리학이 굉장히 쉽게 시작을 해요. 한자 29자. 심지어 한자 몰라도 돼. 이거 한글로 쓰면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8글자 해봤자 뭐야? 사주팔자 8개뿐이 안 돼. 글자. 아, 저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들어왔다가 무한대분의 1을 이걸 분석하려고 보니까 가면 갈수록 머리가 아파질 수밖에 없어요. 더군다나 다른 사람의 운명, 그렇죠? 미래를 예측해 주는 거예요. 그거를 되면 맞으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명리학은 진짜 옛날에 우리 영어식으로 웃고 들어갔다가 울고 나온다는 학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바로 뭐냐 입문과정, 초급과정, 중급일, 중급이, 고급일, 고급이, 그 다음에 임상 그렇게 배우시려면 여기서 1년 6개월을 배우셔야 돼요. 하나씩만 배우시려면 1년 6개월 1년 6개월을 배우면 그러면 임상 끝나면 나 그러면 다른 사람 봐줄 수 있느냐? 그거는 천만에 맞습니다. 그렇죠? 천만에 맞습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1년 6개월 하시면은 명리의 사주명리학이 어떤 학이구나. 어떤 학이구나. 책을 딱 시중에 나올 책을 보게 되면 이 책은 잘 쓴 책이구나. 이 책은 책 같지 않은 책이구나. 그렇죠? 이런 거를 판단할 수가 있고 누구한테 가서 물어봤을 때 이 사람은 조금 하는 사람이네. 이 사람은 뭐 이제 이런 말하면 실어두다. 그렇죠? 초짜다. 이 사람은 좀 고수다. 이거를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조금 공부를 나름대로 하신 분은 자기 거, 자기 주변 사람 거는 어느 정도 봐줄 수가 있겠죠. 근데 그거를 내가 돈을 받고 정규 상담을 하겠다. 그러면 거기서는 또 뭐예요? 많은 임상을 해야 돼요. 의대 나오면 다 수술해요. 해부를 계속 경력이 있어야만 해부를 해보죠. 그렇죠? 경력이 있어야만. 바로 여기도 임상을 많은 사람 거를 이거를 분석을 해봐야 돼요. 분석을. 그래서 최상으로 제가 요구하는 건 300명을 해봐라 하는 거죠. 300명. 300명. 그래서 이 책에 나와 있는 게 한 150명 정도 돼요. 이 책에 나와 있는 예문이 150개 정도에서 200개.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중급 고급 들어가면 제가 노트를 하나씩 드립니다. 노트를 하나 드리는데 그것이 100명분이에요. 100명분. 그럼 자기 주위 사람 거를 100명을 조사를 해보는 거예요. 나, 우리 집사람, 애들, 뭐 자식, 조카, 뭐 형제, 친구 그걸 조사를 해서 왜냐면 그 사주는 내가 잘하는 거니까. 저 사람이 왜 10년 전에 수술했는지, 10년 전에 망했는지, 5년 전에 왜 부자가 됐는지 내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주를 보면서 임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한 100명. 그 다음 주위 사람들이 조사해 오는 거 있죠? 그것도 한 100명. 그래갖고 한 300명에서 500명 정도만 임상을 해보시면 어떤 사주를 놓고 해도 이제 분석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임상 과정은 뭐 하냐? 바로 그때그때 갖고 오시는 걸 갖다가 놓고서 바로 풀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 취직 언제 할까요? 이 사람 올해 대학 붙을까요? 올해 사업 시작하는데 될까요? 뭐 아픈데 치유될까요? 그런 걸 이제 우리가 분석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루에 보통 4명에서 6명을 해요. 하루에. 그러니까 한 달이면 4, 5, 20명 정도 하겠죠. 3개월이면 60명 정도 한단 말이에요. 60명 정도. 그래서 그런 걸로 해서 많은 경험을 여러분들이 쌓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사주에서 일간을 놓고서 나머지 7글자하고 어떻게 연결되는 것을 살펴보는 걸 앞으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배우는 것이 이제 상생, 상극, 그 다음에 형충파해라고 하는 이 원리부터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있지가 않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잖아요. 움직이는 거니까 천방지축이 한마디로 붙었다가 싸우고 헤어졌다가 치고 박았다가 그 다음에 또 헤걸었다가 그거를 시시각각으로 변한 것을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데 이 글자만 놓고 잠깐 판단을 하니까 글자 놓고 판단하니까 자꾸만 오류가 발생하고 틀리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결국은 뭐냐? 내 고유의 바코드죠. 그럼 이게 뭐냐면 원판이에요. 원판. 우리가 병원 가면 처음에 의사가 이렇게 망진을 해요. 망진하면 바라볼 망자잖아요. 의사가 환자 쳐다보죠. 얼굴이 누렇게 떴구나. 눈이 노랗구나. 뭐 입술이 바짝바짝 탔구나. 망진이라고 그래요. 그래갖고 이 사람 어디가 아플 것이다. 예측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태요. 촉진이라고 하죠. 맥을 짚어보고 청진기를 대보고 그 다음에 물어봐. 문진 한번. 언제부터 아팠냐. 그리고서는 그다음부터
뭘 뽑으라 그래. 피 뽑아라, 사진 찍어라, 엑스레이 찍어라, MRI 찍어라, CT 찍어라, 뭐 조직 검사해야 된다. 다 해갖고 밖에다 쫙 펼쳐놓잖아요. 그러다 쭉 들여다본 다음에 또 물어봐. 식구가 혹시 어느 부모 대에서 아픈 사람이 있었냐, 언제부터 아팠느냐, 뭐 쭉 물어보잖아요. 그것도 문진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진단을 하는데도 오진을 한단 말이에요. 배가 아파서 갔더니 한 사람은 위궤양, 한 사람은 소화불량, 한 사람은 위상과다, 한 사람은 위암. 각자로, 그죠? 판단할 수가 있어요. 물론 똑같을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저 결과가 나오겠죠. 위궤양. 그럼 위암으로 판단한 사람은 돌팔이냐? 소화불량으로 판단한 사람은 돌팔이냐? 그건 아니라는 소리예요. 단지 그 시점에서 그 사람이 그 필을 보고 분석한 것이 위암 아니면 소화불량으로 판단을 했을 뿐이죠. 그럼 그 사람은 그렇게 판단해서 뭐 약은 그 약이 들어가는 거예요. 위암약이 들어가고 소화불량약이 들어간 거예요. 처방이. 근데 유별나게 그 필름을 정확히 판독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어떤 사주를 놓고 볼 때 어떤 사람하고는 기가 막히게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냥 나 쓰면서 바로 얘기를 해도 무릎 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나와요. 그러면서. 근데 어떤 사람은 들여다보고 계산하고 해도 아닌데요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 의사와 환자도 코드가 맞아야 돼요. 코드가. 또 뭐냐면 공부하는 사람하고 배우는 사람도 코드가 맞아야 돼요. 여기 이거 가르치는 서울의 학원은 문화센터는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여기 와서 배우시는 분도 어쨌든 간에 저와 코드가 맞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상담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무지하게 잘 맞힌대. 가서 보면 내 거 못 맞히는 사람 있죠. 그 사람하고 코드가 안 맞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론 실력 차이도 물론 있겠지만은. 그래서 이 코드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겠다. 근데 이것이 부정확하다. 이거 하나가 글자 틀려버렸어요. 그러면 옛날에 뭐예요? 우리가 회충약 먹을 때 변 찍어 오라면 변. 그러면 60명이 다 찍어가요? 아니란 말이에요. 대표 한두 명 해갖고 니 거 찍어 그러면 걔가 다 찍어가잖아요. 그럼 걔가 회충 걸렸으면 그 반은 전체 회충약 먹는 거고 걔가 회충 안 걸렸으면 여기 떼굴떼굴 굴러 배 아파갖고 그래도 걔는 회충약 안 주는 거예요. 즉 필름 원판이 정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이 부정확하게 되면 남의 다리 긁는 거예요. 아무리 지 아무리 고수를 할지라도 판독하면 다 틀리다고 그래요. 심지어는 오른쪽 다리를 아파서 이걸 절단을 해야 되는 사람이야. 근데 필름이 바뀌었어. 그 사람은 왼쪽 다리를 잘라야 된대. 그럼 집도 하는 사람은 뭐예요? 덮어놨으니까 이 사람은 왼쪽 다리 자를 사람이라고 왼쪽 다리 멀쩡한 다리를 잘라버리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또 이쪽을 또 잘라야 돼. 그럼 결국 그 사람은 안진병이 되는 거 아니에요. 치과도 그런 게 많잖아요. 오른쪽 어금니를 빼야 되는데 왼쪽 어금니를 빼갖고 생리 또 한 번 또 뽑잖아요. 바로 뭐냐? 필름이 정확해야 된단 말이에요. 필름이.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 약 70%가 시를 몰라. 시를 몰라요. 4주 8자가 아니라 3주 6자뿐이 모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난 병원서 태어나는데요. 그래서 출생증명서 병원서 확인서 띄워갖고 와. 그럼 거기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에 태어났다고 딱 적혀 있어요. 그것도 틀린 거란 말이에요. 그것도 틀려요. 근데 하물며 시계가 없어. 심지어는 딱딱이 칠 때. 저 어렸을 때 딱딱이 치고 다녔거든요. 통금이 있어갖고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치나요? 딱딱이를 쳤는데 이게 12시에 친 딱딱이인지 새벽 3시에 친 딱딱이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또 사이렌이 불었어. 12시 되면은. 또 4시 되면 해제 사이렌 불잖아요. 너 사이렌 불고 나서 났다. 이게 통금 시작하는 사이렌인지 통금 끝나는 사이렌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제일 많은 게 뭐예요? 쳤다 굴 때. 너 낳고 뭐 세찬 먹었다? 또 소위 어물 줄 때. 그것도 어느 정도 괜찮아요. 제일 힘든 게 뭐냐면 개밥 줄 때. 어제 부부싸움 대판했어요. 아침에 개밥 제대로 줄 거예요? 내가 밥 먹고 줄 수도 있고 내가 밥 먹기 전에 줄 수도 있잖아요. 개밥 줄 때가 제일 힘든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어떤 사람은 잘 때 뭐를 자니 똑바로 자니 떼굴떼굴 굴르며 자니 그거 갖고 또 시를 뽑는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가마가 왼가마니 오른가마니 쌍가마니 갖고 보는 사람도 있고 또 부선망이니 모선망이 갖고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건 다 추측이라는 거죠. 제일 정확한 건 시 모르면은 하루에 시가 13개가 나오거든요. 13개. 그럼 4주를 13개를 뽑아보면 돼요. 그날 태어난 게 확실하다면 13개를 쫙 뽑아놓고서 자기가 지나온 거랑 다 맞춰보면은
그 중에서 하나가 나오겠죠. 그게 가장 정확한 거예요. 아, 내가 피곤해갖고 오늘 떼굴떼굴 굴러잘 수도 있고, 그렇죠? 오늘은 내가 똑바로 누워 잘 수도 있잖아요. 그거 갖고서 시를 판단하는 것은 무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시를 정확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시를. 그래서 제가 저희 임상과장한테 여러분들 100페이지인가 문제가 있어요. 100페이지인가 80페이지인가 아니다. 37페이지. 27페이지. 27페이지에 문제 10개가 있어요. 거기에. 이거 뽑는 게. 뭐 10문제가 있죠? 그 10문제를 제가 시험을 봤는데 여기서 가장 높은 과정이 임상과정이죠. 거기 과정 사람들이 만점이 2명뿐이 안 나왔어요. 이건 만점 아니면 빵점이에요. 90점도 필요 없고 80점도 필요 없는 거예요. 만점 아니면 빵점이에요. 심지어는 임상과정에는 현재 간판 걸고 있는 사람이 4분이 계세요. 현재 상담을 하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도 만점이 안 나와요. 저희 석박사 과정 사람에서 문제를 내도 만점이 안 나와요. 거의. 그만큼 이 하주 원판 뽑기가 가장 기본적인 건데 이거를 잘못 뽑으면은 완전히 다른 사람 것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사주 팔자 명반이라고 하는, 다른 책에 또 어떤 책에 명조라고도 써 있어요. 그래서 명반, 명조라고는 이 8개의 글자를 정확히 뽑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정확히. 이거를 못 뽑으면 남의 다리 긁는 거니까 전혀 엉뚱한 우리가 진단을 하고 엉뚱한 처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저랑 이거를 무려 3일에 3번에 걸쳐서 공부를 합니다. 뽑는 방법, 테스트, 또 정리해갖고. 왜냐면 이게 정확하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저희 이제 임상과정에서는 이것만 갖고 와요. 자기네들이 써갖고. 근데 제대로 써왔는지 안 써왔는지 내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번 제가 테스트를 해본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대로, 그 사람이 2011년 3월 25일 11시 12분이라고 알려줬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이걸 모르니까. 그러면 우리 공부하는 사람이 이걸 갖고서 이걸 바꿔 갖고 왔을 거 아니에요. 제대로 바꿔 갖고 온지 안 바꿔 온지 제가 일일이 확인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봤더니 2명만 만점이니까 나머지는 전부 뭐예요? 잘못 적을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있었다. 특히 시에서는 거의 틀려요. 시에서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저랑 사주 팔자를 이제 뽑았으니까 이제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는가를 배우고, 또 일간을 중심으로 해서 나머지 7개 글자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거를 배우고, 그 다음에 이 위에 떠 있는 기운이 어떠한 기운을 갖고 있는 것인가 이것도 또 배우게 되는 겁니다. 계속. 그 다음에 요 지지 속에 숨어 있는 하늘의 기운이, 지장간이라고 하는 기운이 2개에서 3개씩 갖고 있는데 그 기운이 어떤 기운을 갖고 있는지, 그 기운은 또 어떤 작용을 하는지, 그런 거를 저랑 같이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사주 팔자를 놓고서 8글자 써놓고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바로 형충파해 이런 걸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청간과 지지, 하늘에 떠 있는 10개의 청간과 땅에 있는 12개의 지지, 즉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을 서로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의 기로 만드는 바로 단위, 가장 기본적인 단위인 육식갑자를 만드는 법, 육식갑자를 만들면서 남는 2개의 역할, 공망이라고 하는 역할, 그 다음에 한 집안이 6개 집안이 나오는데 그것을 순이라고 하는데 바로 6개가 있기 때문에 육순, 그래서 갑자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갑인순까지 6개의 그룹이 나오고, 그러한 순으로서 만드는 것이 생년월일을 표상을 한다. 그래서 연, 월, 일, 시, 연주, 월주, 일주, 시주라고 하는 4개의 기둥, 사주라는 것을 만들고, 또 각각의 연간, 월간, 일간, 시간이라고 하는 천간의 4개의 기운과 연지, 월지, 일지, 시지라고 하는 지지의 4개의 기운이 있어서 8개의 글자인 팔자가 나온다. 그래서 사주 팔자는 결국은 뭐냐? 내가 태어난 아니면 지금 이 시간의 기운을 적어놓은 명반이라는 건데, 이것이 바로 우리 병원에서 말하는 엑스레이 필름 원판이고 MRI 필름 원판이라는 소리예요. 이 원판이 지금 뭐냐? 움직이고 있는 기, 태양과 지구와 달이 계속 움직이는 거를 순간적으로 착각 사진을 찍어놓은, 고정시켜 놓은 기다. 그래서 이 기를 알아야만이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떠한 장점이 있고 어떠한 단점이 있고, 더 나아가서 현재 어떤 길을 가고 있고, 그래서 여기에 대책은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겠느냐, 그것을 앞으로 공부해 나가는 과정에서 가장 기본적인 반이 바로 여기 인문반이에요. 인문반. 그러니까 지금 이거 무한대분의 1 이거 지금 하면 다 여기서 포기해버리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거를 알 필요가 없고, 알 필요가 없고, 지금은 일단 연월일시를 이렇게 4개의 기둥과 8개의 글자로 만드는데, 그 만드는데 필요한 것이 뭐냐? 60갑자다. 60갑자. 60갑자를 가장 빨리 하는 방법은 이 손바닥에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소의 12개의 기운, 지지의 기운만 갖고 있으면 갖다 천간만 갖다 붙이면 되는 거예요. 순서대로. 그렇죠? 그러면 60갑자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